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에서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이번 벌써 3학년 4회 7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장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경북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지, 우리 경북의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문화유산이란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때까지 물려온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특히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화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라고 확실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세월 모습도 알 수 있고요. 슬기와 멋도 알 수 있습니다. 향교는 뭐라고 했죠? 네, 유교, 즉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학교, 그냥 학교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학교라고 정도만 알아둬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교는 조상들의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활 모습, 학교를 이렇게 다녔구나라는 생활 모습도 알 수 있고 또 조상들이 교육을 중시했다는 그런 지혜도 슬기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첨성대는 이거는 조상들의 과학 기술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첨성대는 천문 그러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는 유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과학 기술을 짐작할 수 있어요. 누비는 조상들의 실생활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겨울 겨울이란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겨울에 추울 때 이제 옷 사이사이에 솜을 끼워 넣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누비도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혹은 또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탈춤은 조상들의 무엇을 할 수 있죠? 조상들의 예술 표현을 탈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 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계획도 짜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계획이 다 짜졌으면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화유산을 계획하고 답사하고 소개하는 과정만 알려드렸을 뿐 실제로 어떤 것을 답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 소개는 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특히 경북 중에서도 일부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특징적으로 잡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 하필 경주냐고 하면 물론 경주에 문화유산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주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자기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문화재를 살펴보는 예시로서 경주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경주의 문화유산들 중에서도 특히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형 문화재도 좋은 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답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유형 문화재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형 문화재 중심으로 경주에 있는 유형 문화재들을 선생님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그 유형 문화재 중에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대릉원입니다. 대릉원. 릉이라는 건 말 자체가 왕의 무덤이라는 소리거든요. 대자는 크다. 그러니까 큰 왕의 무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대릉원입니다. 신라시대의 왕릉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이고요. 무덤이 크기가 너무 큽니다. 엄청 커요. 예전에 이제 경주에서 사셨던 유시민이라는 작가분은 어릴 때 여수에 가서 썰매를 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아서 그게 뭐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물론 뭐 그때는 이게 문화재라는 인식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썰매를 탈 정도로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커다란 무덤은 왕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덤은 큰 만큼 그 안에 많은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나 백제나 뭐 다른 옛날 나라들의 무덤들은 대부분 입구가 있었거든요. 무덤인데 입구가 있었어요. 뭐 지금의 무덤이나 조선 시대의 무덤 이런 최근 혹은 옛날이라고 해도 뭐 지금과 가까운 옛날들에는 당연히 어, 뭐 그런 입구가 없지만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시대와 같은 삼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10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인데 그렇게 옛날 때에는 고구려나 백제라는 나라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 입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었어요. 입구가 있으니까 천 몇백 년이 지나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입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훔쳐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신라는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백제와 같은 시대의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여기 무덤 아래에 이렇게 나무로 커다란 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시신과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놓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이 나무가 썩어서 부러지면 요 주변의 흙과 돌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몰려들면서 이 문화재들을 덮어버리죠. 그러면 입구도 없고 이 돌들이 엎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파도 이 커다란 것을 아무리 파도 이 나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눌려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신라의 문화재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경주에 있는 이 대릉원에서는요 커다란 무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문화재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볼까요? 역시 경주에 있는 거죠. 오늘은 경주에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본다고 했어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불국사는요 부처의 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의 나라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부처의 나라를 표현한 이 불국사는 옛날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거든요.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세운 유명한 절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불국사는 부처 불 그리고 국 나라국이라고 해서 부처의 나라라는 가상의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이케아는 왜 교회나 성당에 가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처의 나라를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이 불교에 많이 빠져 있었다. 불교를 많이 믿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를 많이 믿었던 이 신라는 또 이 불국사에 다보탑이나 석가탑 등들도 많이 세워둬서 지금 통일신라 불교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다음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석굴암은 인공 동굴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동굴 안에 이제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신 모습이긴 한데 실제로 이 동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세워둔 게 아니라 사람이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처님을 놔두고 있죠. 어, 이 아름다움 자체로 조상들의 멋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굴이 되게 되면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런데 이 석굴암은 주변에 차가운 물을 이렇게 주변에 쭉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 덕분에 이 차가운 물이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들을 빨아들인대요. 해서 습기가 덜 찬 상태에서 이
석굴암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구란에 이제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 이런 예술 작품들, 이런 부처의 작품들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원리, 찬물을 이렇게 흘려주면 습기들 잡아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해서 이 석굴암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석굴암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도 알 수 있고 예술적인 멋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역시 경주죠. 이번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경주에 있는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첨성대는 그 목적 자체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네모가 있잖아요. 요 네모. 요 네모에는 사다리를 이렇게 두고 이 사다리 위로 사람이 올라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 요까지 흙이 차 있거든요. 요까지 흙이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계단이 또 있죠.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계단을 타고 여기에 사람들이 앉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뻥 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사각형으로 요렇게 이제 그 돌을 짜 맞춰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이 별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음. 물론 아직 이 점성대에 대해서 아니다. 별자리나 밤하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별자리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끼리는 의논이 된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별자리를 왜 보냐면요, 그 당시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자리를 보고 농사를 언제 지을지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6학년 과학쯤 되면 배울 텐데 밤하늘의 별자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면 저 별자리가 보여 하면 이제 언제쯤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때쯤에는 농사를 지을 때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별자리를 바라보고 지금이 언제쯤이니 지금은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바라봤던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농사 짓는 거 며칠인지 지금이 며칠이고 농사 지을 때 며칠에 뭐 해야 될지는 달력보면 되잖아요. 옛날엔 달력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시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이 언제쯤이고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농사할 때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천문이라고 하고요. 그 천문도 과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 이 첨성대 자체가 이미 그 구조에 있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었거든요.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것도 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모양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운 매끄러운 곡선 형태를 잘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미와 화학을 드러내는 어,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분황사라는 게 있어요. 또 경주에 가면 분황사라는 게 있는데 분황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들 중 하나입니다.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분황사는 모전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을 쌓는 데 있어서 돌을 이제 쌓아 올리는데 벽돌을 쌓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생해 보면 어떤 석탑들은 이 몸이 이렇게 한 통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자체가 한 통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또 지붕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탑을 또 돌을 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 면을 보면 하나의 돌을 이렇게 잘 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쌓은 게 많은데요. 이 석탑은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벽에 보면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전탑이라고 봅니다. 즉 벽돌을 쌓아놓은 걸 전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석탑은 돌을 크게 짜가지고 맞춘 거라면 전탑은 벽돌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벽돌은 진흙을 구워서 만드는 겁니다.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것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돌을 깎아서 벽돌처럼 벽돌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벽돌은 아니고 벽돌이랑 비슷한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찾아볼 때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이 탑들은 불교를 믿을 때 썼거든요. 그래서 신라 시대 불교 문화와 그리고 신라 시대 모전석 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궁과 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수업 때 선생님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동궁은 다음 왕이 될 왕자가 머무는 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 왜 하필 동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동쪽의 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왕을 태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양과 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왕을 해와 태양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해다. 그리고 아직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하늘 위에 가운데 떠 있는 해처럼 찬란히 빛날 그런 왕이 되십사 하면서 시작하는 해다. 아직 중천에 떠 있는 왕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해니까 시작하는 태양이니까 동궁 동쪽에 다음 왕이 될 왕자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곳의 동쪽에 다음 왕이 될 왕자가 사는 곳 이곳이 바로 동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연못이 있거든요. 이걸 월지라고 합니다. 동궁이니까 당연히 신라의 왕자가 머물렀고요. 특히 왕이 될 왕자가 머물렀고요. 그리고 월지에서는 기쁠 때 축제나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여기서 축제를 벌이고 혹은 잔치를 벌이면서 널리 알렸다고 하는군요. 지금도 가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경주의 지역 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뭐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옆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가보길 추천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라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궁과 월지도 경주에 있는 문화유산 중 특히 유형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주에 또 가면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 자체가 문화재는 당연히 아니죠. 그는 당연히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다만 경주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바로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되겠죠, 그죠? 경주박물관에 가면요 신라시대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특히 역사관 미술관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의 다양한 경주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유형 문화유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여기 보면 세 개 중에 왼쪽에 보면요 그것은 금관이죠. 금관은 당연히 왕이 머리에 쓰던 관이고요.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시신을 묻을 때 왕 머리에 씌워서 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큰 고분들 있잖아요. 큰 고분들을 파보니 그 안에 왕의 시신과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천마총 금관이 되겠습니다. 천마총 금관은 천마총이라는 무덤에서 나왔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네요. 이런 금관들은 그 형태가 너무너무나 화려해서 그 당시 신라 사람들 이 금관을 만든 건 신라 사람들이니까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잘 다듬었고 금을 잘 다루었고 또 얼마나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죠. 역시나 여러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은 경주가 아닌데요 하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거는
그 허리띠 꾸미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띠 꾸미개 그게 뭐냐면요. 왕들이 옷을 입고 그 위에다 허리띠를 한 번 더 둘러요. 두르고 나서 여기 이 허리띠에 뭘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특히 신라는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잘 안 했는데 특히 신라는 뭘 주렁주렁 달아요. 그게 뭐 예전에 신라 이전에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이제 어, 신라의 원래 조상들은 저기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이제 주머니 꼭 필요한 물건들을 허리띠에 매달았던 그런 관습이 신라로 넘어와서 장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100% 확실하지 않고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신라의 왕은 허리띠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매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매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장식품들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한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런 장식품들이죠. 이건 역시도 그 당시 신라가 얼만큼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만큼 금을 잘 다뤘는지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멋을 알 수가 있죠. 아래의 것은 돌덩이인데요, 선생님? 예, 돌덩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돌덩이입니다. 그냥 뭐 글씨 조금 적혀 있는 돌덩이가 그렇게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왕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거를 보면 이거는 신라야 혹은 이걸 쓴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유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나 그 당시를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금석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금석문은 책이나 아니면 돌에 새겨진 여러 가지 글들을 말하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잘 기록한 돌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와 예를 보면서 신라 사람들, 신라 시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졌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는 여기에 기록된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의 있었던 역사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록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 경주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볼까요? 오릉이란 게 또 있네요. 오릉은 말 그대로 무덤이 5개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대릉원이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릉원은 따로 있고요. 오릉과 대릉원은 서로 따로 있습니다. 대릉원은 이제 반월성이라고 해서 옛날 신라의 궁궐에 가까이 있고요. 오릉은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이긴 한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오릉에는 사실 옛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 오릉의 주인공은 박혁거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바로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듯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신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사실 이 박혁거세의 시신이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 어쨌든 그래서 박혁거세의 시신이 하늘 위로 올라갔죠. 하늘 위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데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시신이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서 떨어졌어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얘기죠. 하지만 옛 이야기예요. 옛 이야기. 그냥 옛 이야기로 받아들이세요. 다섯 조각으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아이고 이 박혁거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여기 이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박혁거세의 시체를 한 곳에 모아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떤 큰 뱀이 나타나서 그걸 못 모으게 했다는 겁니다. 해서 아이고 이거 뱀 때문에 모으질 못하네. 그래서 각각의 시체가 조각들 다섯 조각이 나눠져 있는 그대로 이제 어, 무덤을 썼답니다. 그래서 릉이 다섯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뱀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 오릉에 담긴 N이야기입니다. N이야기니까 앞뒤 말이 안 돼도 이해해 줘야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다룬 이 삼국유사 말고 똑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라는 책에는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다섯 조각 난 시체를 이제 무덤으로 만들어서 오른이 아니라 박혁거세와 그 후손의 무덤이라서 다섯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오름 주변에 돌면 알령이라는 조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박혁거세의 부인이 바로 알령이에요. 알령인데요. 이 알령은 옛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박혁거세가 우선 왕이 되고 이제 어린 날부터 왕이 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없었던 거예요. 부인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우물에 어떤 안악이 우물을 뭐 깃거나 뭐 빨래를 하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용이 나타나서 용의 이 겨드랑이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겨드랑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노파가 그 아이를 받아보니 아이의 얼굴이 뭐 주둥이도 달려 새처럼 주둥이도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야 하면서 깨끗이 그 우물에서 걔를 깨끗이 씻겼대요. 그러니까 이 주둥이가 빠지면서 사람 형태를 띄었다. 그리고 걔가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영특하단 말 똑똑하단 말이죠. 영특하고 착해서 박혁거세 왕인 박혁거세와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기억의 무대가 되는 그 우물이 지금 여기 오름 근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면 되겠네요. 이 오름은 그러니까 박혁거세의 죽을 때, 박혁거세라는 왕이 돌아가실 때 옛 이야기와 알령이라는 박혁거세의 부인, 즉 왕비의 옛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 지역 문화재,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대릉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황사 탑도 있고,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꾸미기도 있고, 오름도 있었죠, 그죠? 첨성대. 갑자기 첨성대는 이름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첨성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당연히 조상들의 슬기라든지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조상들의 멋을 볼 수 있죠. 이런 장식품을 봐서는 당연히 조상들의 멋을 알 수 있고 또 조상들이 이런 것을 달고 다녔다 이런 생활 모습도 알 수 있고요. 또 첨성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상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생활 모습들이 있었겠군.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과학적인 슬기를 가지고 있었겠군. 또 이 석굴암을 보면서 조상들이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석굴암이 오래 보존될 수 있었으니까 역시 조상들이 슬기를 알 수 있겠군. 또 이런 불국사를 보면서 조상들이 그 당시에는 불교를 엄청 많이 믿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오릉을 통해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다양한 생활 모습, 조상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조상들의 멋, 그리고 조상들의 슬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경주 지역만 콕 꽂아서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한번 쭉 훑어봐드렸어요. 물론 경주 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이유가 제일 크지만 또 다른 이유는 경주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드린 것 말고도 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 외에 다른 지역 친구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봤듯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문화유산들을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답사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번 문화유산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넘기지 말고 주말이나 이럴 때 아버지와 함께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해 보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단원이 되겠죠. 우리 이제 교통과 통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